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이제 시즌이 끝나고 여름 이적 시장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보강해야 될까? 보강 포인트 시리즈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3편으로 제작할 건데요. 일단 프리미어리그 빅6를 2번에 나눠서 하고요. 라리가 총 3편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 시리즈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리그 순위대로 리버풀, 아스날, 맨시티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는 프리미어리그 여름 이적 시장이 열린 상태예요.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일단 1차로 열리고요. 2차는 6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열립니다. 클럽 월드컵 때문에 이렇게 일정이 조정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리버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리버풀은 우풀백을 보강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우풀백 보강을 완료했죠. 아놀드가 리버풀에선 상당히 핵심 선수라고 볼 수 있었는데 자유계약으로 레알 마드리드로 떠나면서 이 우풀백에 상당히 큰 고민이 생긴 거죠. 브래들리를 주전으로 하면서 브래들리 아래 서브 선수를 영입을 하냐, 아니면 주전급 선수를 영입하면서 브래들리를 시간을 가지고 좀 더 키우냐, 이런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리버풀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프림퐁은 아놀드와는 상당히 다른 유형의 풀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놀드가 킥으로 공을 전달하는 역할의 풀백이라면 프림퐁은 공을 가지고 직접 돌파하는 유형의 풀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놀드, 브래들리 이렇게 2인 체제일 때는 둘이 유사성이 엄청 많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프림퐁, 브래들리 이렇게 2인 체제로 가면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공통적인 플레이 특성을 보유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감독이 전술 짤 때는 조금 더 깔끔하게 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프림퐁이 셀틱에 있을 때 빼고는 이 포백에서 많이 뛰어봤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포백 체제에서의 수비력이 또 어떨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리버풀 보강할 자리는 스트라이커입니다. 사실 이 자리가 비르츠 영입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비르츠를 영입했을 때 왼쪽 윙어로 쓸지 아니면 가짜 9번처럼 쓸지 뭐 이런 것들을 아직 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일단은 리버풀이 누네즈와 조타 이렇게 두 명의 스트라이커 중에서 누네스를 매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누네스가 더 나이가 어리고 상품성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리버풀 입장에서는 누네스를 판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스트라이커 빅매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고민거리일 거예요. 왜냐면 요즘은 또 스트라이커 물가가 오르기도 했는데 옛날이었으면 절대 이 가격을 못 받을 선수들인데 매물이 없는 거, 또 나이 어린 것 때문에 1,000억이 훌쩍 넘어가는 선수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누네스를 팔긴 파는데 그럼 누굴 데려올 거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전술도 피르미누 같은 스타일을 영입해서 윙어를 살리는 스타일로 플레이를 할 건지 아니면 스트라이커 진짜 제대로 된 선수 데려와서 그 선수와 함께 전술을 짜볼 건지 이런 것도 고민거리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리버풀의 센터백입니다. 리버풀도 센터백 보강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반다이크 재계약하긴 했지만 나이가 33살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적은 편은 아니어서 장기적인 대체자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코나테가 약간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코나테가 이제 한 시즌 남았거든요. 25, 26까지 재계약을 못하면 자유계약이 되는데 이 코나테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코나테가 재계약 안 한다고 하면 현금화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밖에 없어서 이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되고요. 또 조고메즈 1997년생 28살인데요. 고메즈가 만약에 주전을 원한다고 한다면 사실 리버풀에는 머무르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반다이크, 코나테라는 부동의 주전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또 고메즈 나간다고 했을 때는 센터백이 더더욱 필요하고요. 콴사 역시 아직 믿기에는 부족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다 따져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센터백이 무조건 영입이 돼야 됩니다. 지금 리버풀의 센터백들 4명이 전부 다 오른발이라고 볼 수 있어서 가능하면 왼발잡이가 오면 좋겠죠. 그리고 지금 당장은 주전이 아니더라도 추후에 주전으로 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잠재력을 가진 센터백이 가장 베스트일 것 같긴 합니다. 반다이크 옆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리버풀의 센터백도 정리와 보강이 잘 분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리버풀의 레프트백입니다. 이번 시즌 로버트슨이 폼이 많이 내려왔어요. 로버트슨이 전성기 때는 진짜 미친 듯한 체력으로 달리기 빠른 윙어들도 다 잡고 특유의 운동 능력으로 많이 찍어 누른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시즌은 터치 미스 같은 것들도 나오고 특히 반응 속도 같은 데서 좀 아쉬운 게 많아서 로버트슨을 다음 시즌에 완전히 믿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레프트백 또 로버트슨의 대체자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기고요. 치미카스 역시 그렇게 믿을 만한 자원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리버풀이 케르케즈라는 본머스의 선수를 계속해서 노리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링크가 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케르케즈 영입한다고 봤을 때는 둘 중에 한 명을 정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게 로버트슨이 될지 치미카스가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케르케즈, 로버트슨 이렇게 두 명의 체제로 가면서 케르케즈가 로버트슨한테 많은 것을 배우고 천천히 주전이 바뀌는 그런 그림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리버풀에 보강할 자리들을 알아봤는데 리버풀이 리그 우승한 것 치고는 보강할 자리가 상당히 많죠. 이 말은 다르게 생각하면 아르네 슬롯이 완벽하지 않은 스쿼드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 아스날입니다. 아스날은 일단 스트라이커 보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아스날에서 스트라이커로 볼 수 있는 선수들이 제주스, 하베르츠, 그리고 3, 4 옵션까지 얘기하면 뭐 트로사르, 그리고 메리노가 포지션 변경하는 거 뭐 요 정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아스날에서 스트라이커로 분류하는 자원은 제주스, 하베르츠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제주스는 잘할 때도 있긴 하지만 부상이 절대 적은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복이 있을 때가 있어서 제주스가 받고 있는 주급 대비 절대 잘한다고 볼 수 없고요. 아스날 입장에서는 충분히 다른 선수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베르츠 역시 테타볼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빅게임 스트라이커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기가 맨유와의 FA컵 경기라고 보는데요. 그때 하베르츠가 골 결정력이 조금만 더 좋았다면 아스날이 승리해서 더 높은 라운드까지 올라갈 수 있었겠죠. 그렇다고 해서 하베르츠가 지금 아스날에서 아예 나쁜 자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스날이 결국에는 이루고자 하는 과업, 우승이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스트라이커 보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슈코라는 선수와 지금 강한 링크가 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슈코라는 선수의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일단 1,000억이 넘어갈 것 같고요. 아스날 입장에서는 세슈코에게 많은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결과값이 나와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또 세슈코가 엄청나게 많은 걸 보여준 건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 아스날에게도 도전적인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테타볼에서 스트라이커 절대 쉬운 자리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세트피스에서 수행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지공에서 좁은 공간 속에서 플레이하는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오프더블 움직임, 연계, 또 역습 때 공을 몰고 가주는 그런 역할까지 육각형 스트라이커들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는데 과연 이 아스날의 스트라이커가 누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왼쪽 윙어입니다. 왼쪽 윙어는 득점력, 파괴력을 갖춘 윙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특히나 챔피언스 리그 때 많이 체감을 했던 것 같아요. 아스날이 우승을 노리려면 결국에는 상위권 팀들과 맞대결을 했을 때 잡아야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마르티넬리, 트로사르 이렇게 두 명의 선수로는 아쉬운 게 있습니다. 마르티넬리 빠르고 수비가담 좋지만 골 결정력이 아쉽고요. 트로사르 나이도 있고 선발로 나올 때는 아쉬울 때도 많아서 왼쪽 윙어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뭐 니코 윌리엄스, 호드리구 이런 선수들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가 된 상황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왼쪽 윙어 매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아스날 입장에서는 또 고민이 많을 것 같고요. 다음 시즌 어떤 체제로 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스날에서 보강해야 될 포지션은 미드필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조르지뉴가 계약 만료를 통해서 브라질로 떠났고요. 토마스 파티는 이번 시즌 끝나면 계약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뭐 재계약 협상을 하고 있다고는 했는데 아직 오피셜하게 무언가 나온 건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미드필더 일단은 2명이 나갈 것 같은 상황인데 여기서 이 2명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는지가 아스날에게는 고민거리가 될 것 같고요. 수비맨디가 일단 희위고까지는 뜬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비맨디라는 선수의 특성상 유니폼을 입어봐야 알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토마스 파티 잔류하고 수비맨디 영입 확정하면 아주 괜찮은 뎁스가 완성될 것 같은데 여기서 아스날의 생각은 어떤 건지 또 주목이 되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웨데고르의 폼 상승이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주장이고 또 열심히 뛰기도 하고 아르테타의 전방 압박 전술에는 꼭 필수 자원이라서 이 웨데고르를 빼기도 애매하단 말이죠. 그런데 지난 시즌처럼 웨데고르가 좋지 않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믿고
믿고 갈 수는 없고요. 웨데고르의 창의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 다음은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맨시티는 일단 라이트백에 대한 보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카일 워커가 26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서 일단 한 시즌 남긴 하는데요. 떠날 것 같다는 얘기가 많아서 이 워커의 대체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 얘기가 나오는 선수로는 플라멩구의 웨슬리, 뉴캐슬의 리브라멘토 이런 선수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맨시티 라이트백 리코 루이스라는 선수가 뛸 수는 있으나 수비력과 피지컬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주전은 글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코 루이스가 플레이하는 거 보면 풀백의 성향을 가졌다기보다는 미드필더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들어서 더더욱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테우스 누네스 후반기에 계속해서 풀백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일단은 아예 처음보다는 적응도가 올라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긴 하지만 주전으로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또 물음표가 있어서 누네스 우풀백 체제가 계속 갈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사노프가 영입되고 나서 처음에는 기회가 꽤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기회가 줄었거든요. 이제 두 가지 가정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냥 펩이 조금 더 길게 보고 키우는 자원이라고 봐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후사노프를 몇 경기 이상 출전시키면 원 소속팀한테 돈을 더 줘야 되는 조항이 있어서 더 출전시키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후사노프는 다음 시즌 정확히 어떻게 활용될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챔스 레알전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던 게 있어서 이 후사노프의 우풀백도 실험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맨시티의 미드필더입니다. 이번 시즌 30대 미드필더들이 노쇠화되고 에너지 레벨 떨어진 데다가 로드리까지 시즌 아웃이 되면서 펩 아래 있던 시티의 미드필더 중에 가장 약했던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일단 더브라이너는 계약 만료가 예정되어 있어서 다른 팀으로 떠날 것 같고 나폴리와 강한 링크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긴도안의 노세와 포든의 급격한 하락 때문에 제대로 된 공격형 미드필더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니코 곤잘레스 이번 겨울에 데려오긴 했지만 영입 금액 대비는 좀 아쉬운 활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드필더에 대한 갈증이 계속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에체베리라는 어린 선수가 뭐 FA컵 결승이라든지 마지막 풀럼전 이럴 때 교체로 나오긴 했었는데요. 계속 1군 스쿼드에서 키울지 아니면 임대를 보낼지 뭐 이런 것들은 이번 시즌 영입하는 거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요. AC 밀란의 레인더르스가 가장 강력하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노팅엄의 모건 깁스 화이트, 리옹의 셰르키까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맨시티 1티어 기자에 따르면 맨시티가 중앙 미드필더 보강을 좀 열심히 할 거라는 얘기가 있어서 과연 이 맨시티에서 어떻게 보강이 이루어질지도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골키퍼인데요. 시티도 이번 시즌 골키퍼가 그렇게 완벽하진 않았어요. 에데르송 93년생 31살, 오르테가 92년생 32살이고요. 사실 누구 한 명을 부동의 주전으로 놓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만큼 둘 중에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선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을 정리하고 포르투의 디오구 코스타라는 골키퍼가 있는데 그 골키퍼에게 관심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과르디올라라는 감독의 특성상 골키퍼의 발밑을 중요시할 것 같은데요. 이번 챔스에서도 그랬고 리그에서도 그랬고 결국에는 다시 잘 막는 골키퍼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맨시티 역시 물론 빌드업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 잘 막는 골키퍼를 영입하는 게 또 시티의 강함을 다시 한번 부활시키는 데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버풀, 아스날, 맨시티 이렇게 세 팀의 보강이 필요한 자리를 정리해봤고요. 댓글로 추가적인 의견 있으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